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네. 무기 시리즈를 하는 그런 목적은 어떻게 무기 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백과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만드시려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항공 무기 체계를 한 5가지 소개를 해드렸고, 네. 지상 무기 체계를 4가지 소개해드렸고, 해상 무기 체계를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해상 무기 체계에서 첫 번 소개시켜드렸던 재래식 잠수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그러나 갖고 싶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항모 얘기가 나오지만 수중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열성적으로 원하는 그런 무기 체계죠. 핵 추진 잠수함. 핵잠. 핵잠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줄여서 이제 핵잠인데 뭐 핵탄두를 싣고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추진 체계가 추진 이제 체계가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렇습니다. 네. 원잠이라고도 하죠 또. 그렇습니다. 원잠이 더 어떻게 보면 와닿고 그렇죠.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근데 센 거는 이제 핵잠. 그럼 그렇죠. 더 세죠.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원잠, 핵잠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원잠, 핵잠은 굉장히 단순해요.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딱 몇 개 국가? 몇 개 올까요? 자, 상임이사국 5개국 물론 포함되겠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딱 한 개국, 인도. 인도, 네. 인도가 포함돼서 인도가 핵잠수함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합 6개 국가만 갖고 있는 저는 그런 꽤 그런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핵 추진체를 만든다는 게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이 있고요.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시도도 해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핵잠, 원잠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잠수함 매니아들을 보면은 핵잠수함 우리 왜 안 만드냐고, 막 우리 꼭 만들자고 이렇게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그 정도로 되게 뭔가 좀 열성적으로 핵잠수함에 대해서 원하는 것 같아요. 강대국의 상징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5대 상임이사국 플러스 인도 그렇죠.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지금 가지려고 시도한 국가가 몇몇 있지만 사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국가는 정말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BTS가 빌보드 1위라는 예. 그런 상징성 같은 그 강대국이 하나 있고, 일본조차도 몇 년 전, 좀 오래된 만화이긴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급부상할 때 나왔던 만화 중에 하나가 침묵의 함대였어요. 그게 뭐예요? 침묵의 함대가 일본이 만든 비밀리에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시베트였나요? 맞아요, 시베트. 예. 그런 잠수함을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만화였거든요. 만화나 네. 소설에 아주 그럼요. 좋은 소재가 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추진체계 자체 중요하지만 거기에 결합되는 게 이제 핵미사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원자력 잠수함에는 핵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도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고 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령이었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핵잠수함을 손에 넣었는데 러시아제. 그렇죠. 그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뭐 하는 그 그 영화 이제 지금 봐도 나름 스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잘 만들었죠. 저도 네. 굉장히 재밌게 네. 봤습니다. 함장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다. 예. 네, 그 다음에 최민수 씨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 네. 맞아, 그다음에 맞아. 일본에다 미사일을 쏘는 거를 자꾸 정우성 씨가 막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일단 쏘고 봐야지. 아니 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미안해요, 잘못했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핵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핵 포기 국가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이게 흥미로운 그런 하나의 무기 체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밀떡들의 꿈이죠. 네. 근데 이제 밀떡들은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그래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주장하고 있는데 불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불가하진 충분히 않고요. 돼요. 네.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기술이 충분하기보다는 기초 기술이 충분한데 그렇죠. 그거를 실행하고 발전할 수 시킨다는 건 상당히 그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네. 현실과는 또 좀 괴리가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잠수함 되게 좋은데
거기에 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잠수함이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고 없는 찐빵. 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핵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후의 수단인 거고, 그건 이제 한 방에 펀치 갖고 있는, 그걸 갖고 있을 현실성으로 볼 때는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는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은 무한대로 작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물론 기본적인 승조원들의 한계가 있고 보급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작전하고는 모기지로 돌아오겠지만 3개월 동안 수심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헌터킬러 작전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적성국의 뭐 핵 추진이 됐던 그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됐던 헌터킬러로 바로 우리가 이제 경멸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전국적인 어떤 힘인데, 재래식 잠수함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리셨듯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보면, 우선 인도로 가보죠. 인도는 굉장히 지금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예. 일단 항상 바다 속에 자기네들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띄울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사고도 좀 많이 났죠. 네, 그래서 그 핵 미사일 부머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부머라고는 SSBN급을 보면 인도는 2척을 갖고 있습니다. 아라한트급이라고 그래가지고 2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척은 시험 운항 중이고요. 한 척은 아직 건조가 거의 끝나갔지만 진수까지 안 됐던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 몇 톤급 정도 되나요? 이게 7,000톤 좀 넘습니다. 7,000톤. 네, 경하 배수량이라서 만재 배수량은 나와 있는 정보가 제각각입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이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치고는. 그러니까 부모치고는 크지 않고요. 경하모 같은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인 SSN급 공격 원잠은 인디아 같은 경우는 한 척. 한참. 이제 아콜라2급, 러시아의 아콜라2급을 도입해서 이제 시험 운항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한 척이나 2척 가지고는 항시 작전 체계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바다에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미사일을 쏠 수 맞습니다. 있다는데, 최소한 그러려면 4척은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4척, 아주 적으면 3척까지 갖고 있어야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전력이 인디아고요. 그 다음으로 어딜 가볼까요? 한 프랑스 가볼까요? 네. 프랑스는 지난번 모 영화에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SSBN이 트리옹팡급, 유명한 르 트리옹팡급이라고 그러죠. 예. 트리옹팡급 핵 추진 부머가 네. 4척이 있어서 항시 작전 체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겨냥은 어디를 할까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하고 있겠죠. 아니면 전 세계 어디 뭐든지 다 하고 있든지.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한때 사이 아팠을 때 미국 껴누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모르는 얘기고. 네. 예. 영국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쟤네 음식 맛없어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형의 그 SSN급이 이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SSN급으로는 8척 체제인데, 루비급이 계속해서 퇴역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처럼 6척 체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라이벌 하면 영국이죠. 그렇죠. 영국 한번 가보면, 영국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멋있는 부머 같아요. SSBN 중에서는 제일 멋있어요. 막 날개라고 표현할까요? 되게 무슨 돌고래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되게 간지나죠 진짜. 네. 딱. 그러니까 저 범고래. 그렇죠. 네, 네, 네. 항구에 들어올 때만 간지나긴 하는데 바로 이제 벵가드급입니다. 네, 벵가드급. 이름도 멋있어. 네, 벵가드급 4척이고요. 역시 항시 작전 체제를 가지고 있고, 벵가드급은 16발의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인가요? 포세이돈 트라이던트 2죠. 트라이던트. 네, 네. 트라이던트를 미국의 트라이던트 2를 미국이 그런 그 트라이던트 2를 준 나라 영국 밖에 없죠. 없죠. 네. 예. 그거 우리한테 주겠어요? 영국. 안 예. 주죠. 네. 당연하게 트라이던트 2가 16발 탑재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네. 핵 전력입니다. 그래서 공격 원잠도 역시 계속 건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형 그 잠수함까지 포함해가지고 7척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영국 같은 경우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대서양, 북대서양 쪽을 러시아 북해함대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할 뿐더러 네, 최근에 러시아랑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데, 약간 그런 밑에서는 또 그런 조율이 있었을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로 한번 가보죠. 네, 네. 이번에는 러시아의 부모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맞섰고 사실 미국보다 더 많은 척수를 한때 운영했죠. 했죠. 예, 했었죠. 예, 했었죠. 항공모함 전단이 없는 대신 거의 네. 무미건조한 대신 네. 이 수중 전력은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해서 미 해군의 공격 원잠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렇죠. 하여튼 영화에 또 엄청나게 또 그쵸. 나오잖아요. 네, 레드 옥토버. 예. 네. 아, 제가 참고로 좋아하는 러시아 해군 잠수함들은 미국한테 앞서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모든 승조원들에게 침상이 있어요. 좋네요. 미국만 해도 마지막에 2명인가 3명은 침상 돌렸어야 됩니다. 하나를. 그런데 러시아만큼은 전원 1침상. 그게 제가 알기로는 델타 포크부터는 완전 그런 체제로 간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1척의 부모가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불곰은 죽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1척의 뭐 그 클래스가 뭐 여러 클래스인데 최신 뭐 야센급이 5척을 비롯해 가지고 델타 4도 아직까지 6척을 네.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척, 타이푼도 아직 죽지 않고 한 그렇죠. 척이 있습니다. 타이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잠수함으로서 가장 큰 아니, 그냥 어마어마하게 잠수함으로서 큽니다. 무조건 가장 크죠. 네. 배수량 오. 4만 톤이 넘어가는 4만 경항모. 톤? 잠수함 경항모. 주제예요. 경항모가 경모 크기. 잠수하는 거랑 뭐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네요. 예. 다 있습니다. 뭐 샤워장 있고 별거 다 사우나 있습니다. 있어요. 참고로 사우나. 경항모는 이제 3만 톤급으로 맞춘다고 그죠. 그랬잖아요. 예. 만재 4만 5천 톤 갈 거라고 합니다. 거기 그 승조원들도 꽤 많지 않을까요?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레드 옥토버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빨간 시월. 거기에 나왔던 예. 실제 그런 성능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이 바로 타이푼급 을 모티브로 한 추진 거죠. 잠수함이죠. 네. 예, 부모고 11척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격 원잠은 18척이 있습니다. 다양한 네임십으로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신형함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규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은 마지막이 맞아요. 아니군요. 네. 2가 남았죠. 네. 네, G2 중에서 일단 중국을 보죠. 네. 그러면. 네, 중국은 그동안 이 수중 전력도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엄청 늘렸죠, 네. 진짜. 사실 여러분들이 한 급 하지만 한 급은 이제 물러났고 그 부모가 5척 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또 한 척이 건조가 돼서 진수가 된다면 6척 체제겠어요. 이러면 급하게 돌아가면 상시 운영되는 부모, 수중에 떠 있는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2척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시 초계를 미 해군이 항구를 떠나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처럼 이렇게 소음이 많아가지고 뭐 바로 발각되거나 바다의 트랙터니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있었죠? 수준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상당히 추적하려면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러나 추적은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원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많이 늘렸죠, 진짜. 지금 12척이나 건조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짜 도련선에 대한 야욕을 엄청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규모 늘리는 거 보면은 뭐 실제로는 그리고 많이라고 뭐 말씀하셨고 저도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 내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 해군을 그렇게 약간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는 따라가고 있고 그 동중국해에서는 사실은 그 동중국해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중국 해군이 이제 척수라든지 예. 이런 건 이제 압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되는 게 그 양적인 그런 증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양적인 증강이 과연 실제 전력에 보탬이 될 거냐.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그 배의 항전 장비랄지 수중 무기 체계의 은밀성이 더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아직도 발전이 더 돼야 되는 게 중국 입장이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저는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따라잡으려고 할 때 나온 결과들이 해군국 2위가 1위를 따라잡을 때 나왔던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었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냉정히 좀 중국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TV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들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국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자기 무기 체계에서 막 띄우고 국방하고 그러는 건 일반 국민들이 그러고요. 일반 국민들은 자국의 부모, 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 최강으로 알아요. 그래야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죠. 네. 하여튼 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애국심이 불러온 그 결과일지는 몰라도 그래 국뽕이 만연해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도 자꾸 지네들 거라고 우기는데 한복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국가는 천조국이죠. 이제 미 해군입니다. 천조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해군과 미 해군이 vs 놀이를 할 때에도 가능하다. 승산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할 얼마 정도의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원잠 다 합쳐도 미국 수준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진짜.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많이 만들기 전에는. 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국가 5개 국가들의 원잠 뭐 SSN을 모은다든 SSBN을 모으든 그걸 합친 거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미 해군의 그 뭐 규모 양적인 규모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게 우선 미 해군의 부모는 18척이었다. 최근에 14척으로 부모만. 줄었죠. 부모만. 그래요. 그러면 진짜?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합친 거에 한 3분의 2 수준은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공격 원잠 같은 경우는 현재 54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격 잠수함들은 다 원잠 그렇죠. 해추진이고 싹 다 해추진이고 재래식이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에 소개해드렸듯 있는데 미국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5대양을 자기들 작전 섹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밖에는 필요가 없죠. 없는 거고. 왜냐면 뭐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이 해양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끝없는 기동성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전 세계를 아까 작전 섹터로 두는 것도 있고 뭐 전성기의 영국 같은 경우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에즈 운하서부터 전 세계 해역을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원인이고 뭐 미국도 당연히 강대국이 될 수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 해양력의 강화였었죠. 네. 그리고 오하이오급 부머를 잠깐 소개드리면 14척이 있는데 그 오하이오급 부머의 발사관은 24개나 돼요. 딴 나라도 훨씬 많잖아요. 많죠. 요즘. 네. 많죠.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건 18개 뭐 이 그렇죠.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그 핵 협정으로 무조건 그 중에 이제 16개 발사관에만 핵을 탑재하고 있죠. 트라이던트 2를 탑재하고 있고 5대양의 그 어느 곳에서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부머 그러니까 오하이오급이 5척 이상이라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좀 싸늘하죠. 싸늘합니다. 싸늘하네요, 진짜. 예. 와.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사력이 굉장한 거고요. 그리고 뭐 공격 원잠 같은 경우도 버지니아급은 여러 균형 잡힌 신세대 잠수함으로 계속해서 건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 21세기 중반까지는 중국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수상 전력에 대해서 호위함 전력 얘기했는데 사실 수상 전력은 조금 건조 계획이 실패하거나 뭐가 잘못 돌아가는 케이스가 좀 있는 반면에 잠수함 쪽은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시울프급이 이제 건조 척수가 줄어들었지만 버지니아급이 대체하는 것처럼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은 탄탄하다는 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중 전력은 그 기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따라오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추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젠가는 건조해서 운영하겠지만 차근차근 우리는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게 된 공격 원잠을 먼저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숫자 이제 시기상 이제 뭐 순서상으로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소개가 된 거에 의하면 어떤 거를 도입하고 싶으세요? 맨 처음에 자체 설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프랑스에서 지금 그 건조하고 있는 그 원잠이 좋을 것 제일 같은데 현실적이죠. 네. 아무래도. 그 잠수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그 우리나라가 SLBM 그 시험 발사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뉴스가 지난 나왔죠. 시간 네, 나왔죠. 예. 도산 안창호급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발사관 6기가 이제 그 중간부터 그 후미 사이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거기에 탑재되는 현무 2 B를 일단 기준으로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실제 탑재되는 건 C가 탑재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C. 800km급이 탑재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그쵸. 주변국도 솔직히 견제하면서 500은 너무 짧죠. 네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기초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시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현무 2 B가 일단은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선 그렇고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사 시험은 그걸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탑재해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기초적인 시험이 성공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매체에서 좀 과장하는 면이 있고요. 이제 걸음마 단계. 그렇죠. 수중바지선에서 발사 성공한 걸 마치 잠수함에서 발사 성공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했죠. 부분도 있고요. 아 예, 그게 예. 또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아, 물론 다릅니다. 오. 아직 잠수함에 직접 탑재는 못했어요. 아직은. 북한에서 성공했던 그 북극성 1에서 성공했던 그거를 방식이죠? 보고 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아 저거 우리도 됩니다. 저 기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개발해 오고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실현이 됐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우리나라 해군 관계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예. 뭐 곧 현실화되지 않을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현무 미사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 가능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좀 이슈가 돼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잠수함 네. 이야기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네. 이 주제 핵 추진 잠수함을 그 백과사전에 넣은 게 백과사전식이니까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우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네, 그, 예.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이게 소개가 됐던 건데 이 시간에 한번 또 소개를 그렇죠. 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슈 같은 거 있으면 그것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격려를 해드리면서 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격려 밀떡!